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뉴욕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예상보다 나은 실적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테슬라 주가는 어제 플러스 9.78%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800불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통신주의 실적 미스에도 불구하고요. 테슬라로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나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볼 수 있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2.8로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때와는 달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빅스 지수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 때 메타의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큰 충격을 주었던 만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미스가 나오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동참 소식은요, 시장에서 부담이 되어질 전망인데요.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6일자로 끝난 한 주간 실험보험 청구자 건수가 지난주보다 7,000명 증가를 하면서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루시드는 어제장 플러스 0.99%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98%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장 후반 나스닥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장 초반 상당히 많이 흔들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였네요. 최고점은 이제 21.78로서 22불 근접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2불 고지도 탈환을 꼭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도 이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중국이 그 틈을 노려서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안보 상황 등이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그들이 할 일이고요. 루시드 그룹만 보자면 중국과의 관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우디 공장 건설과 함께 다음 행선지로서는 이제 중국의 공장을 건설을 진행을 해야 하고, 중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2024년에 루시드 에어가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만큼 2025년에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을 잘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루시드 에어를 예약 및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네덜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확장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는요, 1.2.75 버전으로서 EPS, 스티어링, 견인 및 브레이크인 경고 개선 사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1.2.6 버전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진행하는 업데이트이고, 무더운 날씨에 잘못된 경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EPS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량이 켜질 때 파워 스티어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개선을 하였고, 견인 및 브레이크인 경고를 추가를 하면서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겠지만은 자율주행에 관해서 이렇다 할 내용 하나 없는 것이 약간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율주행이 하루아침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서도
현재 타사 차량의 수준과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에게 페인트 보호 및 서비스 차원에서 카랩, 즉 PPF겠죠.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트위터 내용으로 고객을 위해서 카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질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리비안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제공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루시드 측에서도 약간의 금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PPF 품질이 인정이 되고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면 출고 후 시간을 들여서 업체를 찾아가서 시공받는 일은 없을 듯 보이겠고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시드 측에서 내부 개선을 위해서 두 분을 고용을 하였는데요. 에블린 치앙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요. 조화 및 개선을 담당을 할 것이고, 이력 내용을 보면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2022년 6월에 루시드에 입사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관리와 물류, 출시 및 변경, 자재 계획 처리 엔지니어링 및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전략적 운영 리더십을 발휘를 할 것이고요. 이에 피터 롤린스는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수십 년간의 글로벌 전문 지식과 운영 우수성을 회사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모든 보고를 CEO 겸 CTO인 피터 롤린슨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피터 롤린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